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말을 먼저 할게요. 학원에서의 상품, 학원에서의 서비스는 되게 간단하죠. 수업이에요. 수업. 우리는 수업을 잘 구상하고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해서 전달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실력이 나와야 되겠죠? 아이들이. 근데 보통 메시지 내보내는 걸 보면 우리 수업이 어때요를 많이 강조하세요. 또 우리 관리 어떻게 합니다. 이걸 많이 내세우세요. 그걸로는 브랜딩이 어려워요. 네. 브랜딩은 원장인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하다 보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같은 거잖아요. 같은 일이잖아요. 생각보다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우리는 애들 모아서 수업해주고 실력 올려주고 끝이에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 설렘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게 교육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브랜드 사업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 설렘이 있거든요. 설렘이고 학원 사업의 끝을 계획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사업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잠깐 풀어서 설명하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강의를 하다가 강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원장이 된 케이스들이 되게 많으세요. 훨씬 많으세요. 저도 강사 출신이고요. 근데 그게 뭐가 불편했냐면 저는 되게 교육자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되게 거기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그거 다 좋은데 이걸 내가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팔아야 돼요. 어머님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설득해야 되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전 처음에는. 그래서 마치 제가 교수도 아닌데 아무도 주지 않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되게 콧대만 높아가지고 당연히 나한테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인드로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사업가가 아니라 교육자 마인드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되게 갈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브랜딩을 한다고 하면 뭐냐면 내가 사업가로 태어난 건 아닌데 사업할 수 있게 해줘요. 브랜딩 자체가 사업 전략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서 학원 운영을 즐기고 이제 사회적인 가치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랬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속 가능하게 하니까 일자리를 내가 창출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하다가 학생들이 많아져서 직원들을 뽑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냥 학원이 이렇게 됐어요가 아니라 되게 전략적으로 나는 사회에 어떤 가치를 지금 창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나 기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끝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 학원의 끝은 뭘까 내가? 매각이 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요. 근데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폐업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혹시 폐업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폐업시켰다. 네, 그러신 것도 있으시겠죠? 아, 일부러는 아니었나요? 저 좋게 약간 해보고 싶었는데 포장해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저도 폐업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획해서 한 것과 아닌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고 폐업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개원 운영보다 더 힘든 게 폐업이거든요.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끝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이 끝이 어떤 끝일까? 이 끝이라고 하는 건 내 커리어에 있어서도 나중에 5년, 10년 뒤의 모습은 어때야 되지? 이걸 고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학원 브랜딩은 어쩔 수 없이 학원장의 브랜딩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면 만든 사람이 누군데? 원장님이잖아요.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현대카드 아시죠? 현대카드. 현대카드는 이상하게 카드사인데 되게 홍보도 잘하고 브랜딩 마케팅 되게 잘하지 않나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콘서트도 주최를 하고요. 광고에 엄청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현대카드는 더 잘하는 느낌이죠? 근데 이것도 제가 본 거예요. 왜 더 잘하는 느낌이냐면 리더가 진심이라서. 리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예요. 보통은 대기업들은 그냥 부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브랜드 마케팅, 뭐 커뮤니케이션 이러면 그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리더 자체가 브랜딩이 진심이라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학원은 제가 보기에는 학원장님이 밀어붙이지 않으면 정말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애초에. 학원장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학원이고 그 다음에 강사분들이 들어온 거지. 그렇죠? 강사들끼리 모여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초빙돼 가지고 들어간 케이스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장의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브랜드로 만들려면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겠네? 메타인지에서 그래서 시작이 된대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이 전단지 몇 개인데 혹시 이거 우리 학원 건데 하시면 봐주세요. 제가 이름 가렸어요. 가렸어요. 되게 랜덤하게 그냥 수학학원 전단지 해가지고 찾은 자료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개별 맞춤 이런 거 보이시죠? 눈에 띄시죠? 안 띄나요? 개별 맞춤, 스스로 문제 해결, 자기주도 학습, 학습 인지 능력, 메타인지, 하브르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기도 볼게요. 티칭 수업, 코칭 수업, 1대1 보충. 느낌 오시죠? 또 소규모 1대1 밀착. 공통된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자기주도 학습. 키워드는 지금 그건 것 같아요. 학습 수준을 고려한 맞춤지도 모르면 알 때까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전단지에 우리 학원 이름 갖다 붙여보세요. 혹시 수학학원 하신다면 여기에 우리 학원 이름을 딱 붙여보세요. 별로 괴리감 없지 않나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쵸? 이거 외에는 할 말이 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아시면은 수업 끝 나가셔도 돼요. 여기에 우리 학원 이름을 붙여도 문제가 없네. 왜 그럴까요? 수업과 관리, 그러니까 상품 서비스를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건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딜 보내야 될까? 그러면 디자인이 좀 더 예쁜 데로 보내볼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디자인도 이제 할 얘기가 없어요. 미리 캔버스나 이런 툴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디자인 잘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영어도 한번 볼게요. 영어. 특성에 맞췄어요. 꼼꼼히 체크 관리, 소그룹 과외식. 파닉스부터 문장을 만들어 말할 수 있는 이런 기적 같은 수업이 있고요. 네. 여기도 내신 수능. 근데 영어는 참 이게 어려운 게 꼭 입시와 회화를 같이 간다라는 걸 내세워야 되거든요. 여기 운회, 좌뇌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여기도 꼼꼼하게 잘 가르친대요. 소규모 1대1 밀착 관리 마찬가지. 그럼 영어 학원 이제 하시는 분들도 여기다가 우리 학원 이름을 붙여보시는 거예요. 대상만 같다면 아마 거의 하는 말이 똑같을 거예요. 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국어까지도 제가 준비해 왔어요. 국어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언어의 힘을 키운다, 필사 연습도 하고요. 문학 논술, 토론 논술. 저는 이제 국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데 이걸 보면서 다 비슷한 거 가르치는구나를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차별화된 수업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초등 과정이 독서 논술이랑 국어 한 번에 해결. 근데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와닿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독서 논술이랑 국어가 뭐가 다른 거지? 그 다음에 내신 대비반도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가장 개강했는데 창의성, 핵심성, 연결성. 용어는 되게 좋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독서 습관, 공부 습관. 서술형 시험 확대, 스토리텔링 수학, 니트 영어, 창의 실험 과학. 근데 이게 다 독서 습관에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여기다 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의 독서. 여기에 우리 학원 이름을 넣어봤을 때 별로 괴리감이 없다. 그러면 차별화가 안 되겠구나예요. 이 학원 브랜딩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원장 브랜딩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기록이에요. 오늘 하신 것처럼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 학원에 대한 히스토리 적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적는 게 지금 이 로그, 기록지에다가만 쓰실 게 아니라 매뉴얼로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 회사들은 다 매뉴얼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매뉴얼의 역할 자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누가 이걸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 담겨있는 문서예요. 이거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사에서 주는 매뉴얼이 있다 보니까 있기는 한데 잘 활용을 안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거는 만들어야죠. 그쵸? 만들어야죠. 이게 왜 그러냐? 일관성을 위해서예요. 모든 강사들이 누구 하나 눈에 띄지 않고 우리 학원 이름을 내세울 수 있게 일관되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일처리해 주세요. 꼭 이러한 용어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강사분들은 다 다른 데서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 너무 잘하시죠. 청산유수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 자기만의 브랜딩이 돼버리는 거지 우리 학원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자, 매뉴얼의 종류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원 매뉴얼 외에 2호점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확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되짚어 보는 거예요. 나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었지? 네, 그거를 그냥 순서대로 적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수업 운영 매뉴얼도 있고요. 수업 운영이라고 하면은 뭐 5분 동안 뭐 하세요? 10분 동안 뭐 하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학기제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수업 공간은 어때야 되고요. 정말 원장님들이 평소에 거슬렸던 포인트를 다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하시면서 운영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자, 왜 맨날 말을 해도 에어컨을 안 끄고 갈까? 왜 불을 끄지 않고 갈까? 뭐 이런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카테고리를 나누기. 아, 어떤 거는 강사가 해야 될 일, 어떤 거는 상담 실장님이 하셔야 될 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기 시작, 카테고리를.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게 이제 매뉴얼이에요. 원 관리 매뉴얼, 상담 매뉴얼, 신규 강사 교육 매뉴얼. 저는 신규 강사 교육 매뉴얼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강사분들이 딱 처음 왔을 때, 첫 출근을 딱 하자마자 느끼는 그날 하루가 우리 학원의 조직 분위기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는 이런 학원이구나. 그렇게. 그래서 첫날부터 되게 기분 좋게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거의 웬만해서는 아,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잘 버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첫날이 그 분위기가 맞아요. 그래서 아, 첫날부터도 우리 학원에 대한 전부를 다 알려드리고 환영을 정말 해드려야겠죠. 열정적으로 해드리고 그랬을 때 이 교육을 진행을 하면 확실히 달라요. 근데 이게 한 명 한 명 새로운 사람이 투입됐을 때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한번 약간 교체가 되긴 해야 돼요. 물갈이라고 표현하죠. 네.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는 당장 바꿀 수는 없고. 근데 결국에는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 매뉴얼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교육도 내가 할 거다라는 거고 지킬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외부로 나가요. 실행이 됐다는 거는 강사들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상담 실장님이 아니면 기사님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하는 거는 우리 학원은 어때?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시작이 돼서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하나의 기록인데요. 컬처 데크라고 표현을 해요. 매뉴얼이랑 조금 달라요. 이거는 가치관을 담고 있어요. 우리 학원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런 문서고요. 조직 구조가 어떤지, 담당자 종류, 부서나 팀별 업무가 뭔지, 문화가 뭔지, 조직 구성 이런 걸 다 포함을 시키는데 중요한 건 매뉴얼처럼 되게 세세하지 않아요. 매뉴얼은 되게 세세할 거거든요. 나갈 때 뭐 불을 어떻게 끄시고 어디 위치에 있습니다. 학생 관리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에 로그인하는데 아이디는 이겁니다.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근데 데크는 그렇지 않고요. 그냥 큰 프레임이에요. 틀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명문화한 자료. 이거의 목적은 주파수 맞추기예요. 주파수 맞추기. 그게 뭐냐면 우리 그래도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눈치는 주고받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눈치라고 하는 게 눈치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원장님만 기분 나쁘다. 원장님만 저 사람 왜 저러지? 얹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건 주파수가 안 맞춰져 있어서예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이 튀는 행동을 했을 때 전부 다 불편해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따로 와가지고 이런 걸 표현을 했다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거죠. 되게 예민하게. 이거 약간 거슬릴 텐데. 근데 이게 직원들끼리만의 얘기도 아니고요. 외부 고객한테도 똑같이 느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원장님이 이제 뭐 매일같이 학생들 뭐 인원수라든지 이런 거 체크를 하실 텐데, 뭔가 이거 지금 안 되는데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지? 라고 느끼실 때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느끼느냐예요. 강사들이 먼저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야지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혹시 원장인 나만 외치고 있는지 요즘 경영 위기야. 왜요? 그럴 수 있거든요. 완전 위기야. 왜? 내가 지금 매출이 떨어지게 생겼어. 이거는 내 문제인 거거든요. 주파수를 맞춰놔야 내가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이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게까지 만드는 작업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 작성하신 것도 일주일 동안 직원분들이랑 가서 공유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도대체 가서 나는 이거를 갑자기 추가 업무처럼 느껴질 텐데 질문을 어떻게 던지지? 다 대답은 할래나? 이러실 수도 있고요. 안 그러세요? 걱정 안 되세요? 전 너무 걱정했는데. 왜냐면 해달라고 하는데 거의 뭐 애원하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안 그래도 수업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또 답도 체크를 하라고 하니까요. 원장의 서사로 시작해서 원장님들이 그 학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시작해서요. 마무리는 다 주파수가 맞춰진 상태의 그 조직 문화인 거예요. 조직 문화를 기록한 게 매뉴얼과 데크인 것 뿐이에요. 분위기를, 조직 분위기를, 문화를 기록해 둔 건데 하나는 업무의 어떤 방법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쓰는 매뉴얼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내부용으로도 쓰지만 외부로도 나가도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조직 문화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런 일을 해요. 근데 그게 데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게 오버뷰였어요. 이제 본론인 거예요. 넘어가서 일단 학원 브랜딩으로 가볼게요. 어딜까요? 배달의 민족이에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 문장 하나로 끝난 것 같은데요. 아마 그림만 있었으면 모르셨을걸요. 근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여기서 나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단어야 하는 거 있으세요? 없죠. 보통 이러한 메시지, 원 메시지라고 할게요. 단 하나의 메시지. 이런 원 메시지를 보면 그렇게 크게 대단한 표현들이 없어요. 대단한 회사들인데 표현은 뭐 그냥 있을 법한 표현이네? 이런 게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식을 시켰느냐 아니냐에서 브랜딩이 됐다 안 됐다를 판가름하는 거죠. 그러면 배달의 민족은 잘 된 거네요. 이것만 보고 아셨으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누군가가 이 민족이라는 말을 쓰면 그건 후발주자가 되는 거겠죠. 여기가 최초로 썼나 봐요. 그래서 정답은 배달의 민족이었는데 혹시 그림 없어요. 그림이 없고요. 그냥 이 문구만 제가 내보낼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고자 한다. 모르겠죠? 놀라실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었어요. 이상하죠?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배달 음식이라는 거, 그리고 이걸 이제 전달하는 그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배달 음식이라는 것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 매개가 뭐냐면 앱. 우리는 앱으로 하자 그럼. 그래서 배민 앱을 만든 거예요. 쉽고 편리한 배달 앱이 아니에요. 이들이 내세우는 건 쉽고 편리한 배달 앱 배민 이게 아니라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 라는 메시지로 만든 게 배민 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나중에 나오는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여기도 오늘도 당신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중이래요. 원래 되게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글씨체 익숙하지 않으세요? 배달의 민족 체가 있죠. 되게 센스 있어요. 대표님 남친 국구. 뭐 잘 먹고 잘 사세요도 있고요. 알렌몰에서는 소파를 살 수 있다 없다. 뭐 기회 끝났으니 짜장면 시켜주세요. 디자인 끝났으니 굴짬뽕 시켜주세요. 이게 판교역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래요. 되게 센스 있어요, 뭔가. 근데 왜 저런 걸 했지? 배달의 민족이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사람들이 더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고 공감 가는 일을 하자, 우리가. 네. 그러니까 제품에 신경을 쓴 게 아니라 메시지가 따로 있던 거예요. 이 신념을 이루기 위한 방법, 그 하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판교역에서 시민들의 사연을 담은 광고를 이렇게 세웠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폰트를 만들었대요. 그게 배달의 민족체예요. 거기서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뭐 주화체, 한나체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독거노인을 위해서 우유 배달도 했대요. 이 모든 게 근데 다르게 보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우리는 배달만 하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합리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메시지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 이게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그 문장만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우리는 꼭 배달의 민족 앱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수업, 관리에 맞춰져 있는 내용을 자꾸 내세우지 말고 다른 가치를 먼저 앞세우게 되면 사실은 원장님들이 학원 사업 안 하셔도 돼요.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브랜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해야지 와닿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요. 블로그의 내용이 바뀌어요. 보통 블로그에 올라가는 거는 수업 현장 모습일 거예요. 아니면 애들의 입시 결과, 뭐 성적 올라간 거, 상 받은 거 이런 거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 말고 올릴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는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들이 나와요. 도대체 저게 어떻게 나오지?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수업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안 어려우시죠? 되게 센스 있는, 다 때가 있다. 자네 우한형제에서 일해보지 않겠는가. 센스 있죠? 채용 공고예요. 또 박수 칠 때 떠놔라 회. 이런 것도 있고, 가재는 개편이고 나는 많이 먹는 편. 이런 것도 있고요. 짜장면 시키신 분 혼나야지. 센스 있죠? 그러면 이게 지나가다가 읽으면서 웃기고 한번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식이 이제 우아한 형제들 배민 되게 센스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 글씨체만 봐도 벌써 저건 배민이야.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그 딜리 로봇도 있더라고요. 청록색. 그것만 봐도 배달의 민족이네 하실걸요. 에메랄드 색깔만 봐도. 그래서 이게 Y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예요. 우리 수업을 내세우는 what이 아니라 순서는 왜 우리가 있는지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되게 단순한 메시지였거든요. 우리는 행복하게 해줄 건데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할게요 해가지고 방법 how를 해결하시면 그 다음에 물건, 상품,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소비자를 움직일 수 있는 Y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왜 존재하지? 그래서 이 모든 캠페인이랑 이제 편리하고 쉬운 배달 앱, 요거는 존재 이유, 그들의 이제 존재 이유 이루기 위한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서비스였어요. 마지막이 what? 배민이라는 서비스. 내 번호 지우지 마. 휴가에는 사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약간 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휴가 낼 때, 휴가 쓸 때 사유 뭐 이렇게 쓰게끔 안 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내용 되게 센스 있어요. 덮어놓고 긁다 보면 거짓거를 못 면한다. 이런 16기가.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내부 분위기를 나타내는 이제 문장들인데요. 되게 센스 있게 해놨어요.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 센스 있지 않나요? 이미 벌써? 이게 데크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크게 포스터로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1번만 같이 보시면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어떤가요? 저 이거 남편한테 테스트 해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좀 생각해봐. 9시 1분은 9시가 아니야. 뭔 말이겠어. 9시까지 와라 이거지. 강제성이 있죠, 근데. 네. 데크가 우리 문화를 표현해 주는데 나타낸 것부터 해서 여긴 그림이 없고 글자로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센스가 있어요. 계속 일관되게 센스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뭐 휴가 가거나 퇴근 시 눈치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그럼 느껴지죠. 거기는 되게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런 얘기를 나누겠구나. 그리고 되게 쓸데없는 건 안 하나 봐, 여기는. 이런 걸 기대하고 채용 공고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Y, 존재 가치, 우리 이유, 그쵸? 그거를 이루기 위한 서비스, 상품에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왜냐면 회사를 굴러가게 하는 거는 직원들이니까. 구성원들이랑 이 방법, who와 how가 없이는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객들이랑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부 브랜딩이에요. 인터널 브랜딩. 학원은 이 내부 브랜딩이 더욱 시급하다예요. 원세계의 갭 줄이기, 실제 내가 있고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고 남들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학원이랑 적용해보면 마찬가지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학원이 있을 거고 우리가 학생, 학부모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고 고객이 느끼는 우리 학원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건 나쁜 예예요. 나쁜 예. 실제로 객관적으로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학원이에요. 이상하게 애들이 거기만 가면 그렇게 재밌게 있다 온다?
그게 실제인데 우리 학원에서 내보낸 메시지가 교육성 중심의 체계적이고 빡센 입시학원. 우리 완전 잘해요. 실력 완전 업, 성과.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학원 이미지가요. 관리가 느슨하고 실력도 안 되는 애매한 학원. 이해되세요? 실제로는 되게 즐거워해요. 선생님들이랑 호흡이 너무 잘 맞나 봐요. 근데 내보낸 메시지는 이거였어서 일단은 갔는데 여기 되게 빡세게 해준대. 그럼 단어 한 200개씩 외우게 하겠지? 해서 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재밌게만 애들이 있다 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것과 이것 사이에 갭이 안 줄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느끼는 거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빡세지 않아. 그럼 벌써 느슨하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원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지? 뭐라고 생각하지? 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만났을 때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설문을 돌리실 수도 있죠. 요즘에는 뭐 네이버 폼, 구글 폼도 있으니까. 이거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하면 어떠냐면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설문해 주시게끔 하는 거 좋은데 거기에 항목에다가 주관식으로 쓰시는 것도 물론 있으면 좋지만 좀 나중이고요. 처음에는 일단 적어도 재원생 학부모님들만큼은 우리 학원을 이렇게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아예 작성을 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죠. 우리 학원은 빡세요. 만약에 진짜로 빡센 거를 원하고 실제로도 빡세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걸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학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은 해가지고 그냥 뭐 철저한 관리, 뭐 숙제를 이렇게 해서 피드백해 주시는 것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잘하고 있는 그 잘하는 것들을 내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셨던 어머님들도 이래? 이렇게까지 한다고? 느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 다음은 주관식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저는 근데 어떻게까지 했냐면 강사들 이름까지도 거론하게 했었어요. 정확하게 써달라고 했어요. 누가 뭐가 싫고 누가 뭐가 좋고. 그리고 강사분들한테 동의를 얻었어요. 이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되게 적나라하게 나올 건데 내 이름도 나올 거다. 공개 다 서로 해가지고 좋은 거는 그대로 만들고 버리자. 나쁜 거 다 버리자. 오케이 하느냐. 다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다 공개해가지고 그 결과지를 다 같이 공유했어요. 그냥. 그러고 얘기하기 시작했죠. 어떤 선생님이 뭘 잘하고 있었구나. 어떤 선생님은 이런 게 조금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안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를 같이 연구하니까 괜찮았던 거예요. 합의가 된 거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에 대한 나쁜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다행이다. 이런 표현도 그냥 했어요. 저는. 원장인 내가 못했으면 내가 할 말이 없었을 텐데 다행이네요. 이러면서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를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자. 이거밖에 없어요. 직접 하는 거, 물어보는 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료를 계속 가지고 계세요. 새로 학부모님이 상담 오셨다? 그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약간 프리 컨설팅이라고 해서 사전 설문이에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뭐라고 알고 오셨는지, 뭐를 기대하시는지 이런 거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거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자료로 데이터화 시켜서 분석하셔야죠. 그러면서 어머님이 생각하는 우리 학원의 이 이미지 우리는 없는데 어쩌지 해서 벌써 해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입학하기 전에.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브랜딩이란 실체 아이덴티티 이미지 사이의 갭을 줄이기 위한 행동인데 일단 노출 많이 시키는 거 당연하죠. 지속해요. 언제쯤 알아줄래나 할 때도 계속 그냥 지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가 되기 시작해요. 이 학원은 이러한 학원이래. 그게 브랜딩인 거예요. 키포인트는 일관된 모습이랑 메시지를 노출시키기. 우리 되게 행복한 즐거운 학원인데 학부모님들이 딱 입장하자마자 방문하자마자 아무도 인사를 안 해요. 아니면 아무도 웃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아마 그런 불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실걸요? 누군가 학부모님이 오셨는데 데스크에서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은 그게 거슬리거든요. 거슬린다? 그럼 일단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 고쳐야 될 것. 그러면 내가 열심히 내보냈던 메시지는 우리 직원들이 다 깨고 있었구나. 근데 그것도 그냥 원장 탓이죠. 내가 일관되게 하지 않았으니까 주파수를 안 맞춰놨으니까요.
어떤 이미지로 인지될지 쥐어주기. 아까 말씀드린 용어를 쥐어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를 알려주세요. 어머님들한테 알리기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자의 언어랑 이미지가 아니라 소비자의 언어와 이미지. 아까 그런 뭐였지? 또 기억이 안 나네. 독서 논술에서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교육에 되게 관심 있는 분들은 구분 다르게 하셔가지고 교재도 너무 잘하시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모르세요. 아는 척 하시는 거지. 그럼 그거를 쉽게 표현해 드리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 되게 전문적인 전문가인데도 그 전문 용어 다 버리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아는 알 법한 쉬운 표현으로. 그 다음에 제품을 내세우지 말 것. 수업 관리를 내세우지 말 것.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업 관리를 소홀히 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건 디폴트예요. 엄마들은 당연히 이거는 해주겠지라고 생각해요.